트라지트 그라운드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로이 리처드 그린커의 책 정상은 없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상은 없다 2편. 여기 부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문화는 어떻게 비정상의 낙인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정상성에 관련돼서 정상성이란 허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상에 대한 개념은, 그리고 정상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언급된 책이라고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은 1부는 자본주의, 2부는 전쟁, 3부는 의료화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부와 관련돼서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부에서는 자본주의와 관련돼서 그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없었던 개념, 정상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가둬둘 수용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게을러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혹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신체의 장애를 가지게 돼서 일을 못하게 됐던 사람이나 범죄자, 정신이상자 등 어떤 이유로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한데 모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용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질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축적된 지식 덕분에 이 관리자들은 일터나 가정, 그리고 거리하고 학교와 감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에 관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그 배제를 이해시키거나 그들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제시킨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분류가 되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류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통제, 질서, 규율들이 필요해졌고, 우월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열등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지배하고 통제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우울증이나 슬픔과 같은 증상들이 존재했었대요. 하지만 그때는 감정으로 불리웠고, 또 그 감정들을 느끼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했다고 해요. 왜냐면 엘리트들만 느끼는 감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산업화 시대 이후에는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한 개인의 정체성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수용소에 가둬놨듯이 남성과 여성 또한 양성의 세계로 만든 게 자본주의가 발병해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단성의 세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성의 세계가 뭐였냐면, 점차 자라면서 한 개인이 여성이나 남성으로 자란다고 믿기도 했고,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자라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지역에서는 5가지의 성을 존중하는 곳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에는 단성이던 몸을 분열된 몸으로, 즉 여성과 남성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예 분류된 존재라고 여기고, 그 이유는 여성은 본능에 이끌리며 정신질환에 취약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몸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이 여성을 건강하고 우월한 남성이 통제해야 할 존재로 낙인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과학자들이 18세기 과학자보다, 즉 그 남성과 여성, 양성 세계로 분류시켜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이제 19세기인데요. 그 전에는 18세기쯤에는 단성의 세계였다라는 거죠. 남성, 여성 모두 그냥 평범한 하나의 그냥 인격체로. 그때보다 인체 구조에 대한 지식이 많이 발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변한 것은 인간을 안정된 범주로 나눠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 많아졌다는 거고요. 이는 점점 더 산업화되는 유럽에서 사회 질서를 위해 아주 중요했다고 해요. 다르게 말해서 과학 자체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과학 자체가 어떤 정보가 많아져서, 지식이 많아져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현실이 필요로 하는 그 문화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을 나누고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해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이 구조가 생긴 게요. 그런 여성을 낙인 찍는 양성 세계의 발명처럼 이성애와 동성애의 구분도 자본주의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19세기의 심리학자들이 이성애, 동성애라는 단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정의된 거지, 그 전에는 이성애자도 동성애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워낙에 새로워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1976년 판에야 등록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성애를 문제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로 인해서 또 어떤 낙인이 생기게 됐냐면요, 인종과 관련된 그런 낙인도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인종과 정신질환을 연결하는 것,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흑인과 관련된 그런 차별적인, 인종차별적인 역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는 흑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종주의적 관념을 생산하고 재생산한 장본인은 종종 무지하거나 교육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과학자나 의사 등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편견과 차별은 종종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위가 높고 권위가 높은, 그래서 소위 말해 요즘에 이야기하는 기득권 층에서 편견과 차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종주의적 편견은 오늘날 우리가 자기 낙인이라고 말하는 현상처럼 자신이 열등하다고 믿는 사람이 스스로를 소외하며 마땅히 신뢰하지 않는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이 내재된 낙인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타인의 눈을 통해서만 보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타인의 눈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낙인을 찍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회적 낙인이라는 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남성과 여성의 차별, 아니면 인종적인 차별, 아니면 성적인, 성 정체성에 관련된 차별, 아니면 이 생산적인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차별, 이러한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편리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뿐이지, 이 정상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낙인이 찍히지 않은 정상인에 속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허상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낙인 찍어서 나는 비정상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라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를 합류시키지 말고 한 발 물러 떨어져서 이게 이런 낙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야 그게 허상이라는 걸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상은 없다 책에 있는 일부 자본주의가 어떻게 비정상의 낙인, 정신질환을 어떻게 낙인을 찍었고 여성이나 동성애자 인종에 대해서 어떻게 낙인을 찍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혹시 제가 이 책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이야기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보고 다시 배우도록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